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K리그와 EPL 조합으로 해서 프로토 총 8경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유 드렸었던 프로토가 지금 4번 경기가 일단 전반전만 끝난 상황이어서 일단 이렇게 적중이 된 부분은 광주에 오늘 있었던 토요일에 있었던 경기들이고요. 광주의 패와 언더 그리고 핸디캡 무승부가 적중이 됐고 일단 광주 경기와 첼시 경기는 다 적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 경기가 다 틀렸어요. 일단 오버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전북과 포항의 경기면 좀 언더 양상보단 오버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북이 거의 슈팅을 엄청 많이 때렸는데 20개 넘게 때렸는데도 한 골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전북이 한 골만 넣었다면 전반전에 득점만 했더라면 이 경기는 좀 오버 양상으로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는 완전히 예측에서 실패를 했고요.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첼시의 승과 오버 그리고 첼시가 이 경기 득점을 만들어내면 대승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고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렸는데 적중이 됐습니다. 4번은 일단 전반전만 끝난 상황인데 에버튼이 지금 2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일단 3점이 나왔기 때문에 오버가 적중이 됐긴 했지만 이 브라이튼이 과연 지금의 에버튼 상대로 역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버까지는 적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8경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경기 밑에 있는 이 뭐 승무, 뭐 승패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픽이 아닙니다. 픽은 우측에 있는 이렇게 무 언더 핸디캡 패배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제 픽이고요. 이쪽에 밑에 써져 있는 것들은 이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으로 봤었을 때 승무패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토요일 이 프로토 결과 보여드린 것처럼 적중하는 경기들도 있지만 적중하지 못하는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잘 조합을 하셔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경기입니다. 7위 강원 대 12 성남의 경기고요. 국내와 해외 둘 다 일단은 승무 쪽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원 사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성남 같은 경우에 연재훈 선수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배당 쪽으로는 강원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정배를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조금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원은 결론적으로 빌드업 축구를 해나가는 팀인데 강원의 홈구장의 상태가 좋지 않고 강원이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반대로 성남은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지금 강원이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는데 성남의 지금 최근 페이스를 봤었을 때는 4연패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강원의 빌드업 축구가 제대로 그라운드 상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한 이 강원이 빌드업 과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강원의 뒷공간을 성남의 나성우 선수나 김현성을 활용을 해서 좀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승무패는 조금 어려운 경기이긴 해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는 경기이긴 한데, 만약에 가신다면 승무패 중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강원과 성남의 경기라면 지금 강원의 결정력도 그렇고 성남 역시 나상호가 터지지 않으면 득점을 해낼 만한 지금 공격에서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캡은 좀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성남 사이드로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8위 서울대 12위 부산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 쪽으로는 둘 다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둘 다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는 배당이고요. 일단 이 경기는 서울이 생각보다 높은 배당을 받았죠. 지금 두 팀 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은 감독 대행이 사임이 됐고 부산은 지금 조덕재 감독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기영 감독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경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두 팀 다 경기력적으로나
또는 지금 내부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두 팀의 맞대결인데, 저는 지금 부산이 지금 벼랑 끝으로 몰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 서울이 측면에서의 불안한 부분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산의 이동준과 김문환의 우측 라인, 뭐 결정력은 아쉽지만 김병호의 직선적인 플레이나 이정엽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 조금 부산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서울은 김남준 선수가 아마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부산 같은 경우에 호물로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한데, 호물로가 나온다면 서울 상대로 이 경기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공격력을 봤었을 때는 조금 언더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두 팀 다 수비가 그렇게 좋진 않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의외로 좀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로 이변을 보고 있고, 이 경기는 단통 패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경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11위 인천 대 9위 수원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패 쪽으로 수원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도 일단 수원이 정배를 받았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경기력적으로 측면으로 조금 본다면 이 경기는 좀 수원 사이드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 타가트가 조금 살아난 부분, 그리고 인천이 지난 경기에 성남 상대로 대승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연재현 선수가 전반 초반에 퇴장을 당하면서 인천이 다득점을 했었던 경기였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일단 수원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수원은 일단은 잔류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인천에게 패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수원의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인천과 승점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력은 수원 사이드지만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두 팀 다 뭐 타가트가 살아났긴 하지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의문이 또 들고, 수원이 조심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이 경기는 언더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승으로 좀 무승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15위 사우스햄튼 대 17위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고요.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우스햄튼이 배당이 굉장히 낮게 받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조금 위험한 경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웨스트 브로미치가 디앙가나나 뭐 로빈슨이나 해서 이제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압박에 조금 고전하고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죠. 사우스햄튼은 특히나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기 때문에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웨스트 브루미치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로 보고 있습니다.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이 이기더라도 저는 이 경기는 좀 간신히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5위 아스날 대 19위 셰필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스날 사이드의 경기로 보이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이 경기는 조금 아스날 사이드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는 조금 위험한 경기지 않을까, 좀 이변을 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변을 본다면 셰필드의 최근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셰필드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이변으로 보는 이유는 아스날이 빌드업 후방에서 또 빌드업을 해나갈 텐데 셰필드가 또 그래도 팀 압박은 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이 고전할 것 같고 셰필드 크로스 공격에 조금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3연패를 하고 있는 셰필드가 득점 한 번만 나오면 좀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조금 언더 쪽으로 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기는 오버보다는 두 팀을 봤었을 때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무승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셰필드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그냥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16위 울버햄튼 대 22 풀럼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울버햄튼 사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일단 울버햄튼이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인 부분은 크긴 하겠지만 지금 풀럼의 수비와 공격을 봤었을 땐 물론 압박이나 크로스 공격이 좋은데 이 크로스 공격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테테 선수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테테가 부상이에요. 그 부분을 본다면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그래도 풀럼 정도는 가볍게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풀럼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울버햄튼이 좀 오랜만에 대승을 하지 않을까 다득점의 경기로 보고 있고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승 쪽으로 좀 큰 점수차로 이길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의 승을 이 경기는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14위 맨유 대 8위 토트넘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승패로 국내와 해외 모두 나눠지고 있습니다. 승패로 나눠진다면 지금 토트넘은 손흥민이 출전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뭐 기사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좀 이번 경기는 어렵고 그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어서 일단 제 생각에서는 조금은 이 경기는 한 템포 쉬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맨유가 경기력이 안 좋았을 때도 토트넘 상대로는 홈에서는 강했었던 맨유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나눠진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맨유가 경기력이 좋지는 않더라도 토트넘이 일정적으로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맨유의 승을 보고 있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맨유가 선제골을 넣든 선제 실점을 하든 일단 이 경기는 조금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토트넘의 레길론 선수가 좋긴 하지만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좀 부담이 크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맨유가 조금 힘겹게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2대1 또는 3대2의 경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4위 아스톤빌라 대 2위 리버풀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서는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마네 선수가 코로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티아고 알칸타라도 그렇고 지금 부상자도 좀 많습니다. 핸더슨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승무패에서는 좀 위험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도 똥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일단 어쨌든 리버풀이 그런 부상자가 있더라도 스쿼드가 그렇게 얇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조타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최근에 빌라의 페이스가 좋더라도 리버풀이 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버풀의 승, 아스톤 빌라의 패를 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점이에요. 3.5점이라면 제가 2.5점이었으면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3.5점이라면 이 경기는 지금 뭐 마네의 이탈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의 이탈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핸더슨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조금 득점하기에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도 이 경기는 리버풀이 1대0
우승으로 좀 겨우 이기지 않을까, 또는 2대1 그 정도로 좀 겨우 이길 거, 꾸역승을 할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승 DNA가 있는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조금 힘겹게라도 꾸역승으로 잡아낼 것 같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 8경기 공유를 드렸는데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